안녕하십니까, 한스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우드 카빙을 하나 더 영상을 업로드 할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그 전에 한스 아저씨가 조각했던 우드 카빙 했던 나무가 호두나무거든요. 월넛이라고 해서 조금 단단하고 그러기 때문에 뭔가 따라하기 어렵다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캄포나무로 우드 카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늘 안전에 주의하시고 따라 해보시면 좋겠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거는 이렇게 자그마한 나무 토막이 있겠습니다. 이 나무에 맞게, 그리고 또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그릴 때는 나무 결을 고려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해야 나무 결이 길게 되어야 이렇게 해도 힘을 줘도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결을 이런 방향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힘을 줬을 때 부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의해서 나무 결대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부분을 제가 파내지 않은 부분을 카빙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도구가 있어요. 이렇게 칼은 종류는 많이 있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요 4가지의 칼을 사용해서 카빙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카빙할 때는 이 가운데 부분을 조금씩 파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결 방향을 많이 얘기를 하지만 결대로 하면 이게 뜯기거나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결을 끊어주는 방향으로 칼을 쓰시면 조금 더 파내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지금 한 손으로는 밀어주고 한 손으로는 지금 이렇게 지렛대처럼 이걸 잡아줍니다. 그래야 칼이 내 생각과 달리 멀리 가지 않고 또 다치지도 않고요. 그래서 한 손, 양손이 다 같이 쓰여져 있을 때 더 좋은 효과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고정을 해서 작업을 할게요. 가운데 부분부터 이 카빙을 해가야 이 바깥쪽으로 어느 정도 이 바깥쪽 부분이 잘 깎여 나갈 거예요. 밖에부터 깎으면 이게 앞에 나무가 있기 때문에 잘 깎이지 않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이 나무 두께를 감안을 해서 깎아주면 되는데요. 깊이는 이제 봐가면서 더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쪽에서 쭉 카빙을 하고요. 이걸 또 돌려서 이거를 이게 걸리적거리니까 있습니다. 이렇게 연필 잡듯이, 조각칼은 연필 잡듯이 잡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항상 이 카빙 하려고 하는 이 대상물이 안정적으로 고정이 되게끔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다칠 위험성도 줄어듭니다. 이 나무가 같은 나무라도 조금 잘 깎이는 부분이 있고요.
잘 깎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아까 깎았던 이 부분에 비해서 이쪽 부분이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네요. 하지만 이 캄포는 아주 잘 깎이는 나무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덩어리는 어느 정도 깎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둥근 모습을 조금 더 다듬어 주겠습니다. 손으로 만져가면서 깊이가 어느 정도 됐는지, 또 갑자기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 가면서 둥근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기본적인 덩어리는, 볼은 다 깎은 것 같고요. 이제 전동 실톱으로 이 외곽선을 오리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이 전동 실톱 톱날이 있는데요. 물론 종류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지금 여기 사용되어 있는 톱날은 이 부분을 보시면 톱날이 밑에서 3개가 위를 향해 있고 나머지는 또 밑을 향해 있죠.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 부분이 밑으로 향하게 이 톱날을 고정합니다. 밑에를, 윗부분을 먼저 고정을 해주고요. 제가 목공을 하면서도 안타까운 얘기인데, 지금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목공 기계들이 일본이나 독일이나 아니면 미국, 프랑스 이런 외국의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도 이런 기계를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해주면은 아주 첨단 목공 기계가 나올 것 같은데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이렇게 오려 나갈 건데요. 실톱을 이용할 때도 나무 결을 이용하면 훨씬 더 깔끔하게 재단이 됩니다. 보통은 이 방향으로 하게 되면 이게 나중에 이 지점에서 뭔가 지저분하게 좀 남고요. 한스 아저씨는 이쪽을 먼저 톱으로 해서 쭉 갈 겁니다. 나무 결하고 같은 방향으로요. 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다 잘라냈습니다. 톱날이 이렇게 해서 쭉 빠지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숟가락의 모양이 나왔어요. 나머지 이 뒤에 부분하고 손잡이 부분하고 또 칼로 깎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정 깎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이거 깎으실 때 연필을 하나 가지고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더 잘 깎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표시는 뭐냐면
이 부분은 내가 1차적으로 깎지 않고 놔두겠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둥글게 되는 거라서 여기도 옆에도 이렇게 쭉 그어서 이 부분까지는 1차적으로 깎지 않고 그대로 놔두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모양은 뭐 만들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겠지만 한사실은 지금 이걸 이런 식으로 약간 둥글게, 그리고 위에는 평평하게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다 깎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선과 이 선 안쪽에 있는 지금 빗금 쳐진 이 부분들을 다 깎아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요 부분까지, 이거를 미리 연필로 해 놓고 카빙을 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더 깎아야 되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자, 이제 아까는 둥근 칼로 깎았지만 지금은 평칼로 깎습니다. 근데 이 평칼에 대해서 좀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둥근 칼로 깎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칼을 이용해서 깎으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만나는 볼하고 손잡이와 만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렇게 결을 먼저 끊어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그냥 둥근 칼로 결을 끊는 방향으로 깎으시면 돼요. 결이 먼저 끊어져 있어야 그 다음 칼을 쓸 때도 조각하기가 좋습니다. 이제 이 아까 선으로 표시한 부분은 어느 정도 깎였죠? 나머지 부분들을 더 깎아 보겠습니다. 이게 손으로 잡기 힘들거나 이렇게 할 때는 지금처럼 짧게 잡으시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남았네요. 처음에 연필 선으로 그었던 부분까지 다 깎았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는 이 각을, 지금 이 부분의 각을 더 둥글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다시 한번 선을 쭉 그어줍니다. 사각형을 팔각형으로 만들고, 팔각형을 16각형으로 만들고, 16각형을 32각형으로 만들면 이게 둥글게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이 가운데는 조금만 남겨놓고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 이렇게 빗금친 부분을 깎아내면 더 둥근 형태로 바뀌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만큼은 이렇게 깎아낸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도 이렇게 쭉 따라가면서 똑같이 표시를 해서,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연스럽게 손잡이 부분하고 연결이 되게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둥글게 만들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을 이제 또 깎아 보겠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지금 손잡이가 있기 때문에 손잡이를 딱 잡고 이렇게 하셔도 조각하시기가 좀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그대로 연필선부터 밑에 표시한 데까지 쭉 내려가면 쭉 돌아가면서, 근데 이걸 그대로 가면은 이 부분에서 결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이쪽으로 와야 돼요. 둥근 형태를 카빙할 때는, 조각할 때나 카빙할 때는 칼의 방향이 네 방향으로 되어집니다. 어떠한 나무를 하든지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결의 끝부분에 와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반대쪽 할 때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쭉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도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이 위에 부분도 둥글게 합니다. 위에 부분도 여기를 깎아주고, 이 지금 중간에 연필선 그어준 데까지만 깎아내는 거예요. 다른 데는 깎을 필요 없습니다. 단계마다 단계에 맞는 작업을 해주면 완성품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깎아주고 앞쪽으로 지금 이 상태만 봐도 많이 둥근 형태가 됐죠. 둥근 형태가 돼 있고, 나머지 이제 손잡이 부분을 카빙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늘 나무는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나무 결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나무 결이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곡선이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칼 방향이 바뀌어져야 돼요. 여기는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요. 결 방향대로 깎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다 뜯어집니다. 뜯어지고 예쁘게 마무리가 안 되니까요. 결 방향을 봐가면서 카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각에서 팔각으로 만들고, 팔각에서 16각으로 만들고, 16각에서 32각으로 만듭니다. 단단히 잡고 고정을 단단히 해주고, 칼을 짧게 잡고 그대로 앞으로 밀어내시면 돼요. 그리고 뒷면도 마찬가지로 둥글게 깎아줍니다.
이 안전 작업대를 잘 이용해서 하면 손 다칠 일이 없이 예쁜 작품들을 많이 만드실 수 있으세요. 여기서 이제 더 둥근 형태로 나무를 깎아줍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실톱으로 오린 부분은 약간 뿌연 상태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까지 다 칼이 들어가야 아주 맑고 투명한 그런 색깔로 보여질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나무 결이나 색감이 다 보여지죠. 이렇게 칼이 안 닿는 부분 없이 전부 다 칼이 닿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여기를 한번 다시 깎아 볼게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끝에만 뿌옇게 되어 있죠. 이 부분도 깎아버리면 아주 깨끗한 나무 결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야 나무 결이 깨끗하게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손잡이 부분을 둥글게 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 번에 마무리하기는 힘들고요.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서 이 깊이가 어느 정도 더 들어가야 될지를 이제 다듬으면 되겠죠. 조각칼로 깎아주는 게 잘 되어 있어야 나중에 사포 작업을 해도 깔끔하게 되고요. 조각칼이 제대로 잘 되어 있으면 굳이 사포를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한사르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이제 사포 작업만 남은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서 안쪽을 사포를 이용해서 더 매끈하게 다듬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사포를 할 때는 단계별로 이제 사포를 해갈 거예요. 처음에 가장 이제 거친 80, 지금 가지고 있는 게 80, 180, 400 이렇게 단계별로 사포가 있거든요. 숫자가 작을수록 많이 거친 거고, 그 다음 숫자가 많으면 그만큼 고운 사포입니다. 근데 이 사포를 할 때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제일 밑작업인 이 거친 사포 80방으로 문지를 때 확실하게 해주시면 그 다음 사포 작업이 되게 수월하게 될 거예요.
이제 80방으로 1차 사포를 다 했고요. 이렇게 아까 나무 면이 뽀얗게 되어야 사포가 전체로 된 겁니다. 약간 거뭇거뭇한 게 있다면 사포가 좀 덜 된 거고요. 이게 다 되면 이제 180으로 또 2차 사포를 할 겁니다. (1차) 사포가 잘 되어 있어야 2차 사포, 3차 사포가 매끈하게 잘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사포할 때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전체적인 면을 잘 다듬어 주시고요. 그런 상태에서 2차 사포로 전체적인 또 사포 작업을 하실 때 지금 이렇게만 해도 조금 더 아까보다는 훨씬 더 선명해졌죠. 그 다음 단계별로 이제 사포를 해 나가면 이러한 지금 뿌옇던 이런 모습들이 선명해질 겁니다. 네, 이제 3차 사포를 할 겁니다. 3차는 400방으로 할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매끈한 느낌이 되어질 거예요. 자, 이제 사포가 다 됐습니다. 여기 지금 묻어있는, 손에도 묻어있고 이런 가루들을 오일 바르기 전에 한번 다 에어로 털어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사포도 했고 여기 묻어있는 먼지도 한번 다 털어냈고요. 이제 오일을 발라 보겠습니다. 오일은 여기 로우 린시드 오일로 아마시를 저온 압착해서 추출한 오일입니다. 비닐 장갑을 양 손에 끼시고 크지가 않기 때문에 오일은 조금만 발라볼게요. 이제 지금 색깔은 이런데요. 오일을 전체적으로 묻혀주면 아주 색이 예쁘게 될 겁니다. 오일은 2번 정도 발라야 되거든요. 모든 칠의 기본은 2번인데요. 한 번 바르면 나무가 다 흡수를 해버리고 흡수가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그런 차이가 많이 납니다. 페인트를 칠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48시간 정도, 이틀 정도 건조를 시킨 다음에 또 한 번 더 바를 겁니다. 자, 이렇게 숟가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 숟가락이 되게 커 보이죠? 제 얼굴이 작은 게 아니고 이 숟가락이 큰 겁니다. 이 용도는 바로 이렇습니다. 아이고, 라면 먹기도 힘들다.